네,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오늘의 구절에서 이제 영감을 약간 얻어서 쓴 글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매일 제가 이제 어쨌든 종교를 믿기 때문에 이제 구절을 그날의 구절을 하나 이제 영문으로 된 구절, 성경 구절을 이제 글을 써놓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좀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라디오로 사실 녹음을 안 해요. 저는 종교를 가진 지 뭐 얼마 안 된 것도 있고, 어쨌든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좋은 이제 교훈 같은 걸 얘기하게 되면 결국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이제 종교를 갖지 않은 비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 어쩔 수 없이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좀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냥 제 글만 남기고 이제 유튜브에는 따로 소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나중에 이제 소재 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울고 먹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글 안에서도 항상 그 종교적인 어떤 경전에서 나온 구절을 최대한 비종교인들에게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종교적 색채를 뺀 이제 느낌의 글만 작성하는 연습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출처가 교리 어떤 성경 구절에서 따온 교훈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한 편인데, 안식일에 대한 이제 구절이 나와 버려서 어떤 안식일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뭐 휴식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안식일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의 종교를 떠나서 그 휴식이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번에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번 굳이 오늘의 구절에서 이제 녹음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남들 쉴 때 쉬는 일을 해라 라는 말을 누군가한테 들어본 적이 있을까 싶은데요. 저는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얘기를 차치하고 나서 한번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해요. 제가 어쨌든 어 사바스 그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종교적인 맥락에서 나온 그 신성한 휴식의 기간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어쨌든 농경이라는 게 시작되면서 노동을 멈추는 시간, 그 특정한 시간대가 이제 휴식이 생기면서 나온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농경 문명이고 농경 생활이고, 그 농경 생활이 이제 문명을 만들었으니까 그때 그런 고도로 발달된 노동력, 노동 동원력 이런 거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휴식이라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휴식의 필요성, 그것이 이제 거의 신성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휴식일, 안식일에 대한 그런 특정 기간에 우리가 삶을 이제 내려놓고 굉장히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개념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역사 배울 때 고대사 시간에 특정 뭐 나라에 대해서 어떤 축제, 어떤 시기에 뭐 축제가 있고, 뭐 보통 그런 축제들이 농경 그 추수 기간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추수를 마무리하고 축제 기간, 그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모든 노동의 끝이 나면서 잠시 이제 긴 휴식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간을 이제 축제로 삼았던 것이 일종의, 종교에서는 안식일일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농경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대체로 축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의 추석과 같은 것도 하나의 이제 추수 기간에 맞물려서 다 같이 이제 쉬면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기간을 따로 둔 거죠. 어쨌든 뭐 종교인들 입장에서 뭐 농경 축제와 비교하느냐 뭐 하나 이러면 뭐 반론의 여지는 있겠지만, 사실 맥락은 다 우리 인간이 엄청난 그 노동 집약적인 활동을 거친 이후에 정말 마치 종교인들의 입장에는 신이 주는 휴식의 시간, 농경사의 입장에서는 추수를 끝낸 축제의 시간, 다 비슷한 기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에서는 뭐 6일 동안 이제 신이 세상을 만들고 그 다음 7일째
휴식을 취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 사실 그런 안식일의 개념이 나온 거니까요. 농경사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동체의 그런 생존과 번영의 노동을 마친 뒤에 휴식을 취하는 그 축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영곤이 무천이니 뭐 아무튼 축제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고, 그만큼 우리가 노동에 대한 투자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고 대단히의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농경 그런 사회를 유지하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마음껏 쉬고 놀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대한 그 노동으로 쌓인 피로감이나 불만감들을 배설할 수 있는 시간을, 특수한 시간을 만든 거죠. 이건 마치 건물 안에 화장실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배출할 수 있는 모든 욕구나 불만을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시공간을 만들어주는 개념이 휴식이자 축제이자 그런 것들이니까요. 꼭 필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이제 대충 썰은 대충 풀었으니 제 개인적인 얘기도 해야겠죠. 쉴 때 쉬지 못하는 이제 제 이제 일들을 이제 나열해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 첫 아르바이트는 이제 07학번 새내기 시절에 시작한 스파게티집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남들 쉴 때, 남들 뒤풀이 할 때 저는 이제 알바를 하러 갔죠.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동기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시간대에 저는 알바를 이제 설거지를 열심히 했죠.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돈 몇 푼 뭐 만지는 것도 아닌데 이제 학교 학과 생활 던진 이제 학우로 그렇게 이제 기억에 남게 됐죠, 친구들한테. 뭐 일하는 데서는 뭐 즐거웠던 것도 아니죠. 욕은 욕대로 처먹고 그냥 경험 쌓는다 마인드로 일을 하고 그렇게 보냈죠. 나중엔 그래도 그렇게 욕 먹으면서 욕 먹은 값은 해가지고 그만둘 즈음 됐을 때는 그나마 사람 구실을 할 정도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살 줄 알았으면은 아마 금방 때려치우고 집어치웠을 텐데, 그때는 진짜 어린 마음이기도 했고 이제 대학생활 경험을 쌓는다 이런 체험, 알바 체험 삶의 현장이다 그런 마인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서 만났던 이제 좋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주방이었으니까 이제 주방 매니저님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일도 잘하시고 꼼꼼하시고 유머러스 하셔서 굉장히 재밌게 잘 지냈었죠. 이제 가끔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이제 매니저님은 담배를 피니까 따라가서 저는 화장실 가는 김에 같이 가서 이제 대화도 간간히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제가 기억에는 한 34살 정도였고 제가 그때 20살, 21살이 있으니까 지금의 제가 37살이니까 이제는 그 당시에 매니저님보다 나이가 많아졌지만 지금의 저보다 34살 그 당시에 매니저님이 훨씬 더 어른이셨죠. 결혼도 하셨고 생각도 다르셨고, 그중에서 이제 대화를 그렇게 많이 나눈 건 아니었는데, 보통은 이제 이제 매니저님이 농담 던지는 저는 그 희생양 그런, 저는 탱커였고 그분이 이제 딜러 개념이었죠. 어쨌든 이제 농담을 잘 던지시면 저는 이제 당하는 역할인데 저는 뭐 재밌게 놀았죠. 아무튼 가끔 진지한 얘기를 하는 중에 저한테 이제 그런 말을 해주신 여러 얘기 중에 그런 말이 있었죠. 너는 나중에 남들 쉴 때 같이 쉬는 일을 하면서 살라고 지금처럼 살지 말고, 아무래도 매니저님이 하는 일, 그 식당 업종 자체가 연중무휴고 남들 쉴 때 가게 열어야 되고, 자기가 쉬기가 만약에 오너라면 오너 셰프 뭐 그런 거면은 당연히 더 쉬기 힘들고, 뭐 자기가 믿는 사람한테 겨우 맡겨서 이제 잠깐 쉬던가 하지 거의 쉬지를 못하죠. 이 식당 업종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식당에서나 뭐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다른 그런 서비스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남들이 쉬는 동안에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남들이 이제 일을 할 때 우리는 쉬고 뭐 이런 개념이 있겠죠. 그 당시에 이제 남들 쉴 때 쉬는 일 하라는 얘기는 그냥 번듯한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나 뭐 공무원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였죠. 그 매니저님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제 뭐 학력이나 뭐 학교 수준을 보면은 어쨌든 그런 데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응원이고 조언이었죠. 물론 매니저님 말대로 지금 남들 쉴 때 쉬는 일을 하고는 있는데 서비스 업종에다가 최저임금이네요. 그 매니저님이 말한 조언과는 약간은 결이 다르긴 하죠. 그래서 참 남들 쉴 때 같이 쉬는 직장을 그렇게 다니는 평균 인상의 연봉과 워라밸을 지키는 직장인이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많을까? 아직은 많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긴 했어요. 저는 이제 최저임금을 받지만 그래도 이제 와서야 진짜 이제 와서야 남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같이 쉬는 이제 루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어이없긴 하지만 나름 이 루틴에 대해서 만족을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정말 남들과 다른 휴일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진짜 예전에 아르바이트나 뭐 호주에서 일하거나 했을 때 캐나다에서도 잠깐 일할 때 모든 직업들이 다 뭐 저한테는 주말 남들에게 있어서 주말은 저한테는 주말이 아니었죠. 제가 쉬는 날이 주말이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사실 요일 개념이 희박하게 살아왔죠. 토요일, 일요일도 뭐 일하는 건 당연한 거고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때 일하는 것도 당연했던 시간들을 살아왔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뭐 최저임금을 벌고는 있지만 이제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일에 그 특정 날짜에 딱 쉬는 그런 즐거움을 최근에 이제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참 우리가 이제 휴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만큼 노동의 가치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죠. 노동의 가치라는 게 참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워낙 그 노동이 사회가 발전할 만큼 우리가 지금 일하려고 사는 건지 쉬려고 일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모든 노동이 다 신성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직업에 귀천이 있죠. 어쩔 수 없는 숨기고 싶은 진리지만 항상 노동에 귀천은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 귀천이 있으니까 누군가한테는 더 주고 누군가한테는 덜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적어도 솔직하게 노동의 그 가치를 인정하는 대신에 최소한의 그 동등하진 못하더라도 휴식에 대한 권리만큼은 최대한 지켜줬으면 하는 게 좀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직장은 뭐 연차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취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진짜 적어도 그런 휴식에 대한 개념은 좀 잘 지켜지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인간의 존엄성이 희박한 개념이었던 고대 사회에서도 적어도 추수가 끝나면 그 축제를 벌일 때 먹고 마시고 모든 욕망을 자연스럽게 휴식을 통해서 해소시키는 그 과정이 있었고, 이제 고대사를 연구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상상력이 좀 풍부한 분들은 분명히 그 축제 공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음악을, 그러니까 마치 콘서트 같은 이 분위기도 있을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 소리, 음악에 대한 그 뭔가 신비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담당했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는 뭐 샤먼들이 했겠죠. 그런 소리를 낸다거나 뭐 악기를 만들어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휴식에 대해서 신성함을 부여하고, 그만큼 사람들은 그 짧은 휴식 기간 동안 재충전을 해서 오랜 노동을 버틸 수 있게끔 하게 만들었던 그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본다면, 그만큼 휴식에 대한 보장이 그 노동에 대한 가치를 다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해준다는 거죠. 불만이나 그런 것들을 다 약간 배설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개념이니까요. 뭐 안식일이란 이제 휴식에 대한 얘기를 길게 늘어놓은 만큼 이제 주사일제에 대한 실험이 어쨌든 계속 언급이 되는 점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논의도 되고 기업에서도 어쨌든 일전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일부 변형된 형태의 이제 주사일제 개념을 이제 기업, 물론 대기업들 위주지만 하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제 실험은 대체로 실패로 끝나고 있어서 그래도 주사일제보다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주사일제는 지금 논의가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다뤄지는 거 보면 좀 긍정적인 기분도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동에 대한 휴식을 좀 더 지키려는 움직임, 저도 그 수혜자가 좀 빨리 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휴식 기간에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여가에서 온다는 그 믿음을 느끼게 하는 세상이 좀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일하기 위해 쉬는 게 아니라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는 좀 더 나은 사회가 됐으면 하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잠기는데요. 사실 하루 종일 좀 제가 하는 업종이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목이 맛이 간 상태에서 녹음을 하게 되네요. 그래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더 즐겁긴 한데, 이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는 점이 저는 좀 많이 설레게 되네요. 잠긴 목소리로 녹음을 마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